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가지수가 이틀 전 화요일에 이어서 60포인트가량 하락했는데요. 좀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종목은 뭐가 있는지, 또 이런 장을 어떻게 슬그럽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지난 화요일 시황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지만 하여튼 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KPM테크, 루미마이크로, 세진중공업, EM코리아, 삼성생명, 포스코엠텍 등 이 종목에 대해서 약세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거래소 시장이 60포인트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806에 3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코스닥의 하락 비중이 다소 4% 정도로 높은 하루였습니다. 물론 어제 미국 시장이 원인이라 얘기할 것 같으면 테슬라 배터리 데이라든가 이런데 알맹이 없이 실속 없이 끝났다 이런 걸로 다우가 500포인트 빠지고 나스닥이 330포인트 정도 약 3%의 하락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지금까지 동학개미로 외롭게 버텨오던 요 장이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아닌가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개인들이 오늘 또 3,200억, 거래소에서 3,200억, 코스닥에서 1,700억 정도 이렇게 분전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역시 또 이기지 못했고요. 오늘 같은 날은 꼭 외국인의 기관이 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매수세들이 취약하고 실종 상태인 그런 모습들이 컸죠. 종합주가 지수 그래프로 볼 때도 오늘 다소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오늘 지수가 60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제가 이틀 전에 하락장에 대비해야 될 그런 투자 기법 해갖고 풋옵션이라든가 흔히 곧버스로 알려져 있는 선물 인버스 이런 쪽에 투자한 사람들이 얼만큼 하락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데 저는 오늘 사실 내심 시장을 출발하면서 어제도 우리가 장중에 급하게 한 40포인트, 5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어제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플러스여도 실감이 안 나는 플러스다. 어떻게 그 바닥에서 플러스가 났을 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저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우리도 약하게 출발은 했지만 제가 이거 충분히 다시 또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 강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과거 2, 3일 전에 시장 흐름하고 유사하게 오늘도 나올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오늘이 위클리 목요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오는 위클리 옵션의 그 마지막 결제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옵션의 풋 포지션을 들고 갔던 투자자들을 욕심 안 부리고 아침에 일정 부분 정도 그 지수 약 한 30포인트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다시 그 턴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욕심 안 부리고 풋옵션 들어갔던 것들은
거의 그 장 시작하고 2, 30분 내로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저점이 다시 또 깊어지면서 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저는 종가에 또 과거 이게 왜 위클리 옵션 목요일 날은 비록 그 매물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위클리 매매를 하는 분들은 목요일의 그 변동성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반등 못하고 밀린 것도 참 의아한 하루였고, 그거는 우리 시장도 그만큼 개인의 자금으로 버티는 거에 한계가 들어온다, 이런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인들이 외롭게 매수하면서 버티면서 또 일부는 요즘 또 서학개미라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미국 시장으로 또 많이 그 동학개미들 일부 세력이 흐트러져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니콜라에 깨지고 테슬라에도 깨지고 또 애플도 애플하기 전에 사야 된다 해서 애플에서도 깨지고 이리저리 그 우리 힘있고 씩씩했던 이 개미들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아주 사면 초가의 궁지에 몰려 있지 않은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그렇지만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 항상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팔아놓고 저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조정이 더 오르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하락해서, 지수가 하락해서 큰 폭의 손실을 또 입었지만, 또 한편에서 인버스 곱하기 2배짜리 하락을 기다리는 이런 차트들도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 명심하시고, 바닥권에서 각자의 이 장에 대처하는 그런 요령을 터득해서 보수적인 투자를 지향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통 주식, 이건 투자의 정석을, 투자의 기본과 투자의 정석을 표방하는 이 방송인 만큼 거래소 시장이 60포인트 떨어지고 또 코스닥도 30포인트가 넘는 이런 하락장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또 여전히 이 악재 속에서도 우리가 거래량 기법으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인지 몇 종목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KPM 테크가 단기 급등, 단기 과열로 인해서 하루 거래가 정지되고 오늘 거래가 재개됐죠. 마찬가지로 어제 하루 참는 사이에 텔콘 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이 어제 강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텔콘 제약은 언제든지 KPM 테크가 먼저 올라가면 뒤따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니까 KPM 테크에 대해서도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짧게 잡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단 마이너스까지, 장이 약하니까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게 무려 26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런 종목,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뒀던 종목들이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면 매수 조심을 하라고 그랬죠. 매수를 하더라도 다시 전일 종가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때 그때 대응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패턴이 잘 맞아든 그 하루였고, 여러분이 아침에 텔콘 제약 같은 거를 관심 있게 보셨다 할지라도 텔콘하고 KPM 테크하고의 오늘 차이점을 보면 KPM 테크 같은 거는 한 번도 하락을 안 보여주고, 물론 상승폭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있었지만 계속 양봉 위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종가 무렵에 다시 또
상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 나스닥의 휴머니젠이 11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그 10달러 선에서 비교적 다른 그 IT 관련주들이 크게 지금 버블이 깨지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번 중소형 제조사로서 비교적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하는 것이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이런 종목을 오늘 상한가에 매수하신 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해외 증시 당연히 다들 보시겠지만 보시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의 기본적으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요즘은 또 니콜라도 완전 그 바닥권까지 떨어져 있어 갖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요한 그 몇몇 종목하고 요즘은 휴머니젠 주가를 꼭 살펴보는 게 제가 일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내일 또 뭐 10%, 10달러 미만으로만 가지 않고 그런 대로 굳건히 버텼다 하면 또 아침부터 오늘처럼 특징을 보세요. 13%까지 내렸다가 장중에 끌어올리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도 오늘처럼 텔콘 제약이나 이런 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내일 미국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 조금 15%, 13% 이상에서 출발을 할 거고 오늘 텔콘이 약하게 끝났는데 텔콘 같은 거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오늘 그 또 개별 종목에서 이 빠지는 와중에 어제 제가 추천드린 몇 가지 종목은 물론 그 영진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 이하로 많이 폭락 하락해서 조금 아쉬움을 주었고요. 이거는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힘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그 지금 SK케미칼이라든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이 또 오늘 또 진원생명과학도 많이 떨어졌죠. 이게 보면 미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좀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기묘하다고 그럴까요? 오히려 기술이 갖추어지고 뭔가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대규모 그 제약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에 중소 제약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약간 특이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오늘 아까 또 얘기한 대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게 다소 과도한 그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물론 그 심풍제약도 마찬가지고 이 상승한 폭을 가정을 해보면 좀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은 불가피하게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정도에서는 설마 이렇게 또 음봉이 길게 내리진 않겠죠. 그런데 항상 이 하락할 때도 보면 과거 바닥권에 대한 그 인식들 때문에 여기 이 정도에 있다가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고점 4만 얼마에서 여기까지 떨어져도 여전히 비싸다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앞으로의 회사가 얼마만큼 실적을 보여주느냐 그런 것들이 이 주가의 향배를 결정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중소형주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 거래량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고 제가 중소형주 쪽에 주로 추천을 많이 하는데 오늘 또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세진중공업이라는 건데 오늘 바닥권 확인하고 이 장중에 9%까지 11,100원까지 갔다가 전체적으로 지수가 뭐 이렇게 60포인트까지 하락하니까 그랬는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기업 규모라든가 이걸로 봐가지고 이게 지금 그 대학교하고 산학 합동으로 수소차 탱크를 제작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회사 아닙니까? 한때 주도주로 상한가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흐름이 좋았던 그런 회사인데
오늘 또 10,000원대까지. 그런데 특이한 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주가 추이로 보면은 이게 장중 고점은 항상 10,000원을 찍어요. 이렇게 10,000원을 찍는데 오늘 또 이 약세장에서 꿋꿋하게 10,000원 정도 가서 이 흐름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400만 주로 거래시키면서 또 600원으로 마이너스에 끝났는데 이런 것들은 종가 매수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일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이런 수익 뭐 물론 10,000원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9,500원 뭐 이 정도로 수익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왜 기업 내용에 비해서 다소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 이런 인식들이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오늘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어제 특이한 종목으로는 뭐 초록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잘 맞았죠. 아침에 약하게 출발했지만 또 장중에 4%가 넘는 또 수익을 주었고 여러분 이런 3,000원짜리 너무 관가하시는데요. 제가 HTS로 매매하시는 분들 3,000원이면 왕복 수수료 15원만 먹고 매도를 해도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매도 매수 평균가 이게 3,000원이다 하면은 그 평균 수수료 비용이 0.5%거든요. 5, 3, 15. 15원이면 명백히 따져서 요새 거래세가 조금 줄어갖고 15원만 먹고 팔아도 한 2원 정도 남아요. 근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30원 뛰기를 했다. 그것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그 거대한 대형주들의 파도에 휩싸여 가지고 공연히 그 곤경에 처하시지 말고 이런 살살 내 컨트롤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시고 50원 뛰기, 100원 뛰기 아주 이거 쏠쏠한 겁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눈에 띄었는데요. 포스코 엠텍이 어제하고 연속 이틀 거래량이 제가 볼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오늘 300만 주, 어제 300만 주에 7%의 상승을 보였고 오늘 연속 이틀간 이 약세장에서도 장중에 플러스를 시도하다가 비록 종가는 2.3% 정도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 거래량을 이틀간 양호한 거래량을 주어서 아까 그 초록뱀이라든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요. 소형주를 매매. 이거는 4,600원이면 500원으로 계산을 해도 5, 25. 25원만 먹고 매도를 해도 남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너무 좀 제가 스케일을 작게 갖는 거는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시장 자체가 사람이 그 포부를 좀 작게 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YG 플러스 같은 것도 씩씩하게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침에 출발할 때 마이너스가 나면 이거 저가에 살 기회다 하고 빨리 진입을 하시지 말고요. 이게 음봉으로 출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이너스는. 이게 전문가 트레이드 기법으로도 나오는데 아침에 플러스로 출발하지 않는 종목은 당일 약세로 보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만큼 내려갈지 모르거든요. 아침에 상승 출발을 산뜻하게 하는 종목이 그날 비교적 좋은 그 확률상 주식을 보는 그 차트에서 그래요. 그런데 마이너스 출발을 했다가 다시 장중에 플러스로 들어올 때 있죠. 그때 사람들이 마이너스에 못 샀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에 주고 살려면 먼저보다 비싸게 산다 해가지고 진입을 못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관찰해 본 결과 마이너스 출발했다 보합 이상 플러스로 출발하면 그때 매수를 출발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매매 기법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이렇게 빠진 장에 제가 지금 길게 이야기할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일단 좀 포스코 ICT도 뭐 동일한 그런 맥락이었고요. 역시 마이너스 1.4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7까지 갔다 왔죠. 그러면 마이너스 1.4의 매수 관점보다는 이게 언제 보합 이상 올라오는가?
보합 이상 올라와서 플러스 나올 때 그때 액션을 빨리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 포스코 ICT도 정확히 맞아들은 종목이고요. 제이시언이라는 종목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이시언이 어제 그 재택근무, 온라인 재택근무의 그 장비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 종목이면서 거래량도 양호했었고, 주가도 비교적 차트로 볼 때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역시 또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많은 상승을 주었습니다. 물론 오늘같이 60포인트 빠지는 장에 이런 거 들어가서 조금 먹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정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돈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런 장에서는 그냥 돈 챙기고 있자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뭔가 좀 많이 빠지면 매매할 그 의욕을 많이 상실하시긴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기계적인 사고를 이런 데다 대비하시는 분들은 나름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용감한 분들이죠. 몇몇 안 되는 용감한 전사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이라는 그 종목 이전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대형주를 전 대형주 잘 안 하는데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나 지금 이제 사놓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나 하고 꼽은 종목이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정말 아직 그 10월 달에 히트, 빅히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케이스별로 남아 있는데 그 기대를 무산하고 최고가에서 그렇게 안 밀리려니 했더니 다소 많이 밀렸어요. 이 정도면 이거 참 이전에 지지선까지 왔죠. 그다음 내일 미국 시장의 여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단기적으로 큰 폭 반등을 줄 수 있는 가격권대에 와 있으니까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고 소형주만 보시기보다 대형주 쪽에 난 그래도 우량 대형주 쪽으로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넷마블 정도가 내일 좋은 매수 타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이 카카오 게임즈는 어차피 많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공모주 할 때 그 25,000원에서 더블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기업 평균가를 27,000~28,000원으로 잡았으면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떨어져도 우리가 뭐라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조금 물론 이거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반등 신호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SK 케미칼 같은 거요. 이건 정말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2만 원. 이게 모더나하고 좀 잘 안 돼가지고 이렇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희망을 갖고 보았던 것이 너무 거품이 순식간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이전에 이 차트상에 우리가 지지선 여기에 도달이 됐다. 그래서 내일 여파로 추가 하락이 된다면 매수해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또 삼성생명입니다. 오늘 뭐 또 하락장에서 아무거나 지금 다 관심을 볼 만한데 비교적 우량주이면서 다소 너무 많이 빠진 종목 삼성생명까지 오늘 다뤄드리고 오늘 시황 이것도 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0포인트 빠지고 힘들지만 힘내시고 내일 제가 모든 자금 다 투입하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일 50% 자금은 남겨 두셨겠죠. 내일 추가 하락할 때 그 자금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